정말 아름다워요. 게다가 묵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상의 와인 시리즈, 이번 영상은 콘데 지안 지롤라모 2015의 리뷰입니다. 이 와인은 테뉴트 지롤라모의 최고가 플래그십 와인입니다. 지롤라모는 이태리 풀리아 지역에 위치한 와인 농장인데, 완성도가 무척 높은 저가형 와인부터 중저가, 한정 특별판은 물론 플래그십 제품까지 두루두루 잘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지롤라모의 와인을 제가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극상의 와인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가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이 만든 최고가 와인인 콘테 지안 지롤라모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이너리인 테뉴트 지롤라모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사실 지롤라모에서 만든 아파시멘토 와인인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를 마셔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와인을 접한 이후 이들이 만든 최고가 와인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무척 궁금해지더군요. 와인 수입원에 따르면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와 콘테 지안 지롤라모는 굉장히 다른 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인데 과연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국 콘테 지안 지롤라모를 구해서 마셔봤습니다. 마셔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와인이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왜 이 와인이 최고가 와인인지 알겠더군요. 콘테 지안 지롤라모 2015년은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안겨준 와인입니다. 사실 이 와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이제껏 제가 접해본 와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까마득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가격에 비해서 훨씬 고급진 느낌이 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완성도에서만큼은 이태리의 탑 클래스 와인이자 남부 이태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와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콘테 지안 지롤라모는 이태리 풀리아 지역의 와인입니다. 품계는 IGT 풀리아이며 품종은 프리미티보 50%에 네그로 아마로 50%입니다. 각각 품종별로 수확해서 오크통에서 발효를 했고요. 발효를 마친 후 22, 24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입에서 6개월 더 숙성한 후 시중에 출하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5%입니다. 현재 2015-2016 빈티지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 와인은 같은 와이너리의 와인인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감미가 억제되어 있으며 상당히 드라이하면서도 산도가 뛰어납니다. 몬테데이코치 에디지오네 리미타다의 경우 아파시멘토 와인 특유의 감미가 느껴지면서 산도가 매우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좀 나면서도 신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이 와인은 산도가 좋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셔봐도 두 와인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드와인의 맛이 모두 거기서 거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두 와인을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라도 차이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콘테 지안 지롤라모는 풍부하고 파워풀한 타닌이 느껴지며 농밀하면서도 묵직한 점도의 바디감이 산도와 함께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짜여져서 놀라운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크통에서부터 발효를 시작했고 무려 24개월 동안이나 숙성을 한 와인인지라 다크 초콜릿의 향이 풍부한 바닐라, 오크향은 물론 복합적인 꽃향기와 말린 과실의 풍미가 오픈하자마자 장렬합니다. 그야말로 좋다는 표현은 모두 다 가져다가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레드와인입니다. 잔재주를 부리지 않은 정통파 플래그십 와인이며 마치 미국의 특급 와인과 이태리 특급 와인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하네요. 그러나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와인의 바틀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와인 바틀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와인 바틀은 정말이지 처음 봤는데요. 병의 윗부분은 유리 재질로 되어 있으나 중간부터 아랫부분은 세라믹 재질의 도자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병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재질이 완벽하게 붙어 있죠. 아울러 무게가 1.2kg에 달하는 헤비 바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펀트도 깊고요. 병을 만져보면 맨들맨들한 세라믹 재질의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와인 바틀 디자인은 이 구역의 영주이자 와인 농장의 주인이었던 백작 지안 지롤라모 2세의 전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뿔리아 공국
과거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의 도시국가의 국왕으로부터 엄청난 세금 독촉에 시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석회암만을 사용한 임시 건물, 즉 움막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얀 석회암으로 지은 움막은 아름다웠지만 매우 연약했다고 하죠. 당시 세금 징수의 기준이 건물의 지붕 수로 매겨졌다고 하는데요. 세금 감찰관들이 올 경우 키스톤이라는 돌 하나만 쏙 빼면 와장창 무너지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지안 지롤라모 백작의 영지에서는 악명 높은 아뿔리아 공국의 세금을 모두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와인의 바틀은 지안 지롤라모 2세의 천재적인 기지와 용감했던 농부들을 기리기 위해 이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로도 아주 아름답고 멋집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당시 중세 유럽의 조세 제도는 매우 기괴하고 독특했는데요. 유럽의 집들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이 조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면한 건물의 너비, 즉 길과 집이 맞닿아 있는 면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의 너비는 최대한 작게 하고 높이를 높였다고 해요. 길 앞에서 보면 집이 좁아 보이는데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매우 깊고 넓은 공간이 나오는 구조가 이런 이유로 많아졌다고 하네요. 또한 창문세라는 게 있어서 창문의 크기와 개수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창문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고, 또한 이중창 덮개를 만들어서 밖에서 보면 마치 창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중세 유럽의 건물에는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없거나 막혀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죠. 여튼 이와 같은 아뿔리아 공국의 움막은 나중에 건축 양식으로도 발전했는데요. 지금도 뿔리아 지역 알베르벨로 트롤리 마을에 가시면 유명한 만화 영화인 개구장이 스머프의 모델이 된 움막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니 나중에 이 지역에 가시면 트롤리 마을 구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안 지럴러모 바틀의 코르크 캡슐은 밀랍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왁스 코팅 캡슐인 만큼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와인의 퀄리티와 유니크한 디자인의 바틀을 채용한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점이 진짜 놀랐습니다. 고급진 외형과 풀바디의 매혹적인 와인을 생각한다면 이 와인은 어떻게든 꼭 권하고 싶은 와인입니다. 퀄리티에 비하면 싸다고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10만원 미만에서는 그야말로 극상의 가성비를 지닌 와인입니다. 특히 선물하기에 너무나 좋은 와인이죠. 아울러 한 병쯤 가지고 있으면 귀한 손님 치를 때도 그만인 와인입니다. 문제는 무척 소량 수입되는 와인이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말이지 저희도 없어서 못 파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와인인지라 가능하면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 특별함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